예고해드린 대로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정부의 공급 대책. 네네. 결론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만 가구. 예. 일단 열심히 한 흔적을 예. 뭐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예. 거고요. 핵심 요지라는 예. 게 더 핵심인 얘기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뭐 우리가 숫자 채우느라고 그래요? 이래왔던데 예. 이번에는 아예 정말 원하는 지역에 예.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6만 원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고 예. 시장 그 친시장 세력인 예. 분들도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비판할 게 예. 있습니다. 뭡니까? 이 분양가를 가이드를 좀 안 던져준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도 좀 예. 뭐 약간 보도자료에서 코스프레 하시듯이 예. 우리 보금자리 주택보다 더 많은 물량이다. 예. 좋습니다. 좋은 예. 자리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이 그 시장에 먹혔던 거는 예. 분양가를 그 강남 지역이 2,500, 3,000만 원 평당 예. 할 때 그 강남 세곡 내곡 지역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을 예. 1,200에서 1,3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그 폭등장이 끊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발표가 없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좀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앞으로도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는군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노른자 땅 네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충분히 입지는 훌륭한 건가요, 보시기에? 뭐 거의 뭐 퍼펙트하죠. 누구나 그래요?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니까요. 네, 예. 과천은 뭐 말씀드릴 네. 것도 없고 뭐 바로 뭐 서울에 붙어 있으니까요. 예. 특히 서울 시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용산이 제일 예. 핵심인데 요번에 물량을 많이 늘렸죠. 예. 여러분들이 그 1만 원, 뭐 1만 5천 원 이런 예. 거에 감이 좀 없으실 텐데. 예, 왜냐면 감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실 그 뭐 270만 원, 예. 300만 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예. 뭐 갑자기 이게 핵심에 예. 6만 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예. 헷갈리는 분도 계실 예. 텐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잠실 일대에 가다 보면 잠실 종합운동장 지나서 예. 그 롯데월드 타워 가는 길에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예. 그때 신축들이 쫙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마리에 이제 잠실 주공이 있고 여기 롯데 그 월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아파트 숫자가 18,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잠실 주공 빼면. 예. 근데 그럼 6만 원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게 감이 그렇군요. 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핵심 요지라는 예. 얘기죠. 용산의 그 업무지구가 만호인데 예. 발표를 그래요? 할 때 13,000 한 110% 나옵니다. 예. 캠프킴 삼각지에다가 예. 또 그 주위의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예.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유심히 볼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체국 부지나 이런 위에다가 지은 게 한 50 몇 가구가 나오나 봐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숫자로 집계를 한 그래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다른 점이 뭐냐. 실현 가능한 것만 발표한 거예요. 그래요. 뭐 예전처럼 무작정 뭐 던지고 공수표가 아니라 그렇군요. 예. 바로 진행된다. 이런 걸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자리가 나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한 누구나 교수님 원하는 지금 데입니다. 전반적인 개괄적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같은데요, 대략은.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6만 호란 게 또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네, 네. 6만 호 자체가 충분한 건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충분하진 않죠. 예, 예. 네, 어제도 충분하지- 경제부총리 보시니까 충분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이게 예. 계속 지금 그 보도자료의 끝머리 그게 있습니다. 예. 계속 발굴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물량의 한 2배 정도 예.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의미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정부의 의지에 딸렸는데요. 예를 의지의 들어서 뭐 문제군요. 이게 네, 있습니까? 의지의 땅?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 뭐 빈 땅 많잖아요. 예. 강력하게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 좀 잘 안 보여도 좋다. 예. 국민 주거를 위해서 활용하자. 예. 이러면 벌써 뭐 이슈가 벌써 틀리잖아요. 예. 내용 자체가. 그런 예. 곳이 서울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울 바로 붙어 있는 지역에 이 넘어가다 비닐하우스 많잖아요. 예.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아파트 질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린벨트 개념하고 예. 이제 상충하지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서리풀지구 발표를 완벽하게 안 했어요. 예. 서리풀지구가 몇만 세대가 나오냐면 1지구 2주구에서 2만 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이미 2만 세대인데 더 중요한 게 분양 가격이 거기는요. 거의 현재 시세의 반에서 40%밖에 안 그래요? 나요. 암만 예. 계산해서 예. 제가. 예. 그러면 2만 세대를 갖다 반값에 강남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예. 어느 바보가 강남에 지금 2배 되는 집을 사겠어요. 예. 심리가 완전히 거칠 수 있는데 예. 정부가 조심스러운 면은 뭐냐면 예. 거의 확실할 때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의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분명히. 네,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서울풀지구 지정 예.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갔고 예. 스케줄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민들하고 벌써 2월 달부터 예. 이 부분이 있네요. 예. 이 법안이 예. 우리가 이 공공택지 개발할 때 주택특별법을 얘기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한 이후에
토지 보상을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지구조하는데도 한 1년 걸리고 예. 토지 보상하는데 1년 걸리고 예. 좀 늦잖아요. 예. 이번에 연말에 예. 그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뭐냐면 일단 지구 지정 전에도 예. 이 사업이 간다라고 판단했을 때 정부가 예. 토지 보상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는 개정 법안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들어가거든요. 2월 아마 예. 1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하면서 동시에 하니까 제가 볼 때 1년 반 뒤에 이 내용이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예. 강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제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기다려볼 만 하군요. 정말. 가치가 있죠. 아, 그래요. 충분한 가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공급 계획이 딴 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보상부터 들어가면? 예. 네, 당연하죠. 예. 완전히 속도가 빠를 거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현 가능한 것만 지금 나열한 거예요. 예.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 아예 배제를 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암 DNC 랜드도 있고 예. 용산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뭐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지만 거기에 청년을 위해서 모듈라 주택으로 신속하게 한 2, 3만 원 공급하자. 예. 또 평수 좀 줄이면 5만 원도 가능해요. 예.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검토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도자료의 말미와 대통령이 한 워딩을 한번 연결해 보실 필요가 예. 있어요. 수단 많다, 예. 방법 되게 많다 했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연구 중인 것이니까 예.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종료 던진 그 자체부터 이 어떤 그래요?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지 예. 이게 예전처럼 뭐 문재인 시즌 2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전혀 틀립니다. 문재인 시즌 1 때는요. 예. 아시겠지만 8.2 대책, 17년 8.2 대책 때 예. 중과를 딱 때렸어요. 예. 때리니까 매물이 잠기니까 놀래가지고 좀 팔리고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대 그 예.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 제도를 예. 불과 5달 뒤인 12월 2일 날 예. 그때 시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돌려놓고 세금 감면받고 네. 더 사버린 거예요. 예.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매물 잠김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급 대책이 없었어요. 예. 그 나중에 3기 신도시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문재인 시즌2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예. 왜? 지금 중과 종료를 했어요. 예. 물론 저도 유예하기를 좀 바랬어요. 예. 반은 예. 조금만 주고 예. 매물 잠김 때문에. 예. 그런데 저도 판단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결론이 나왔죠. 예. 공급 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임대사업자제도 우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공급이 그 심리를 역전해서 그래요? 시장에 예. 강력하게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걸 모를까요? 대통령께서 그 매물 공급 잠김을 대책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과 이어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거주 비거주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이 양도세뿐이 아니라 보유세도 좀 구분하자는 얘기가 사실 살살살 우리 전문가들에게는 얘기가 그것도 나왔었어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한 시나리오죠. 아, 그래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예. 비거주를 보유세를 조금 더 낸다 했을 예. 때 거기에 반감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예. 비거주가 갭 투자 이런 용어로 자꾸 활용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몇 개 해주셨는데 이번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예. 하나 부족하다고 제가 예. 그랬잖아요. 아까 분양가를 왜 얘기 안 하냐고. 분양가도 근데 뭐 얘기할 것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예. 계속 627부터 계속 이제 제가 딴 방송 예. 나가서도 예. 분양가부터 얘기해라. 분양가부터. LH가 직접 시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저렴하잖아요. 예. 그럼 어느 수준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줘야죠. 시장에. 네. 그러니까 자꾸 시세에 맞춰서 60%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거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땅을 샀잖아요. 예. 보상하고. 분양가를 그냥 지정을 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왜 못하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이 부동산 정책이 확실히 먹힌 때가 딱 두 번입니다. 예. 노태우 때하고 MB 보금자리입니다. 예. 노태우 때도 어땠어요? 분양가 딱 지정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1년이 있다 조용해지고 예. 시장 10년 동안 안정됐죠. 예. MB 때 어땠어요? 예. 막 들썩이는데 예. 딱 보금자리 주택을 말씀드린 대로 반값 수준에 예. 딱 공급하겠다고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기다렸다 저거 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성공했거든요, 둘 다. 예. 그러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예. 아니 물건이 많으면 뭐 내가 살 능력이 안 되는데 네, 네.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예. 그렇죠. 뭐 부동산 용어에서 예. 부담 가능한 주택. 예. 이거를 이제 이번에 던져줘야 되는데 분양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빨리 결정하셔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 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어떤 약간 어떤 신뢰와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데 수박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느낌에 자꾸 예. 분양가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게 예. 아니 원가 뻔하잖아요. 예.
그 답 나왔잖아요. 아, 분양가도 얼마든 가능하다. 지정화해서 발표하는 게. 그럼요.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국가가. 예.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라는 예. 원칙을 내세운다라면 예. 그 분양 가격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권리작되는 것 같아요. PF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낮아지면 예. 더 힘들겠다. 예. 그러면 금융 리스크가 온다라는 예. 일부 수박 기득권들의 예. 논리에 예.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도 그랬고 예. 어려울 때 다 극복했잖아요. 예. 전혀 문제 없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주민들 반발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떤 예. 시대인데 지금 주민들 반발 그 집단 님비 아닙니까? 예. 자기 집값들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주택자분들 50%에다가 예. 유주택자분들 중에 비율을 계산하면요. 예. 성인 자녀,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다니는 분들 합하면 예. 그분들 50%에다가 이분들 유주택자 100% 중에 65% 정도가 예.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것도 성장한 자녀들이. 예. 그 합하면은 75% 이상이 집값 안정되길 바란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기다 대고 왜 집을 못 짓게 하죠? 예. 무슨 이유로? 예. 그건 집단 님비죠. 예.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보실 게 그 20몇 년, 30몇 년을 갖다가 처리 못한 계고 예. 기득권의 어떤 문제 가볍게 예. 처리하시잖아요. 예. 합리적으로.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아, 이것도 이거는 아주 상당한 신뢰 가지고 계시군요. 예. 모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사권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은 예. 안 그럴 거라고 예. 믿죠. 예. 예. 제가 그 하나 여쭤보요. 양도세 말입니다. 네네네. 양도세 이번엔 유예 없다. 이거 예, 예. 못을 박은 것도 네. 대단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부 일부 어떤 전문가들 중에는요. 양도세 이걸 잡고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네. 보유세를 하고 양도세를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를 도입하고 아니, 양도세를 없애야 된다. 그분도 예. 이제 조금 더 예.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대통령의 워딩을 100%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이미 그 얘기는 던진 거나 똑같아요. 예. 워딩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버티는 이익보다 예, 가지고 비용이 있는, 예. 부담이 되게 가는 방향을 예. 간다. 예. 그러면 양도세 중과는 따르고 예.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 와중에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거주 비용. 비거주겠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주로 거주 비거주는 예. 갭 투자해서 자기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예. 유주택자들도 전세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갭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주용이 아니라 예. 투자용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예. 가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의 워딩을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양도세 중과는 별도로 하고 예. 버티는 비용보다 이익이 적게 하는 방향 부담 느끼게 예. 하겠다. 그런데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구분을 딱 했잖아요. 예. 그럼 보유세 들어오겠다. 중요한 건 예. 보유세 부분은요 이미 작년에 신호를 줬어요. 아, 그래요? 작년 팔고 예.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비거주용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그 단어를 전문가들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그 워딩을 던지신 걸 보고 예. 어느 정도 다 학습이 완료된 것 같다는 전 느낌을 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비거주용에 대한 보유세는 기정사실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고 쳐도요. 네네. 그게 거래가 되려면 양도세 부분은 만져야 되나요? 안 만져도 되나요? 저는 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는 좀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전체 그 선진국 형태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보유세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 거래가 줄거든요. 예. 양도세 세금이 세원 입장에서 예.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래세는 전 세대잖아요. 예. 1년에 우리가 한 100만 호 거래되거든요. 네. 2,300만 가구가 있어요. 예. 보유세 0. 몇 프로 올리면 이 양도세만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은 절한데 아. 세수 효과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양도세를 그냥 둔다? 세금만 더 걷는다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없죠. 근데 양도세 당연히. 유예는 없다고 지금 공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중과죠. 중과만. 예. 중간은 없다고. 네네. 예. 중과는 이제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예, 그렇죠. 5월 중간 부터. 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네. 이거랑 나중에 보유세, 비거주 보유세를 도입하는 거랑 좀 상충되지 않나요? 거기서는 예. 이제 이런 양도세 중간을 줄다리기 예. 요한수를 쓰시겠죠. 왜냐면 예, 뭡니까?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를 차등하겠죠. 다 차등을 한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요? 작년 예. 9월에 이미 보유세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예. 용역이 나갔어요.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 12월인가 1월 중에 들어온 예. 걸로 알고 있고 예. 그거 지금 검토하고 계실 거고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세금이 민감하니까 안 만지지만 예.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것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는 길이다. 이번에는 그건 그러면 보셔야 돼요. 정말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시 더듬어 드릴게요. 예. 연착륙이라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대책 나오니까 맛보기다 그랬고 예. 그래서 그 국토부나 실무진들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예. 97 대책이 멍탕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냥 숫자만 나열하고 예. 피부 완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 뒤에 뭐라고 발표해요? 아 열심히 했는데 대책이 없네요라고 판단해서 그 얘기를 한 바람에 예. 저도 욕했어요. 아 대통령이 이게 할 소리냐? 예, 예. 대책이 없다니 예. 대통령이 예. 없으면 만들어야죠. 예, 예, 예.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요번이잖아요. 양도세 중과 딱 던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확 칼을 던졌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사이에 텀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 중간에 스텝과 실무진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 얘기죠. 예. 그거를 부처 회의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예. 잘못한 부처들은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이미 대통령이 이제 리딩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제가 예. 볼 때. 그러면 저는 이제 믿을만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이야기는요.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보유세 그 비거주 그 지역에 대한 보유세를 내린단 말입니다. 보유세를 비거주 네, 아파트에 대한. 네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양도세도 좀 깎아줘야지 내놓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게 순리 아닐까요? 예, 예. 근데 양도세도 하고 보유세까지 하면 이거는 그래서- 위헌 소송 들어갈 줄은 그래서 근데 정도로 양도세 문제가 중과를 있죠. 양도세 네. 중과를 말입니다. 네. 유예하지 않으면 그건 네. 어떻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단 유예하지 않고 가다가 예. 보유세 부분에 보유세를 들여올 때 들어올 때 그때, 그때. 대안을 같이 발표해 주겠죠. 그렇게 간다 이거 말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측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도세 유예는 더 이상 없다. 네, 없는 건 맞고. 예, 없고 쭉 가다가 네. 보유세를 도입하는 시점에 양도세를 낮춰버린다. 그게 맞죠. 안 그러면 네. 저도 아마 길거리에 나설 거요. 예. 그거는 뭐 세금만 그건 걷는 그렇게 거지.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수순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거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할 수. 예. 그 와중에 취득세 있잖아요. 예. 서민들의 취득세도 낮춰주면 더 좋죠. 예. 보유세가 높아지니까. 예. 어떤 전체 소득 세원은 확보되는 겁니까? 네, 재정기획표에서 예. 그 세수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예. 그 뭐 나중에 발표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예. 그래요. 네네. 예.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까 정말? 이런 어떤- 당연하죠. 그거. 그래요? 예.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우리 둔촌주공 미분양 터지고 난리 날 때 예. 정부가 살렸잖아요. 예. 시장을 이겼잖아요. 네. 증명됐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 봤잖아요. 네. 박근혜 때도 봤잖아요. 예. 자 노태우 때하고 이명박 때 내리려면 내리잖아요. 예. 결론은 다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시간이 걸리거나 예. 약간의 거침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이 감안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양쪽을 이제 균형을 주면서 예. 너무 강력한 좀 뭐랄까요 몰아붙이기가 아니라 시장도 정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시장 논리가 예. 정책이 안 맞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책이 시장에 맞게 들어갔을 때 그 정책은 100% 먹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점이 지금 타임이라고 봐요. 제가 봐도 예. 그 얘기를 던지신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시점은 어느 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추정이죠, 뭐 이건 물론 뭐. 지금은 제가 예. 볼 때 국토부 산하 이 실무진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신 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예. 여러분도 뭐 느끼셨겠지만 사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피부에 와닿지 않고 예. 약간 느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예. 어떤 뭐 임팩트가 좀 약해요. 예. 근데 열심히 일한 티는 또 나시잖아요. 지금 예. 발표한 거 보면.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거죠. 열심히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예. 그 내용을 갖다 아들 딸한테 잘 전달을 해야 예. 아들 딸이 확실히 이해를 하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는데 용돈이 적은데 예. 그냥 안 보이면 예. 아빠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럼 아빠가 열심히 힘들게 한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달력에 있어서 예. 대중들한테는 수용성과 이 전달성이 필요한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은 그냥 국토부 관료 놀이처럼 발표하고 여기까지? 자기 일하기 예. 바쁜 이런 거에 그치니까 예. 피부 와닿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 벌써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박문도 네,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